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말이죠, 여전히 좀 쌀쌀한 날씨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겨울이죠. 자, 여러분들 건강 각별히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휴일이지만 제 방송 많이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대장동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재판 1년 내내요. 앞으로도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법원까지 가려면 앞으로 수년간 대한민국 정치판을 갖다가 이재명이라는 이런 인간이 완전히 아주 그냥 이 X판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장동 재판 최근에 중요 재판의 이 분위기, 그리고 이제 공방, 이 공방이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검찰과 이재명 측 간의 공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변호인들과의 이제 공방이 이제 주는데, 이재명이가 직접 이제 신문까지 하고 있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려고 달려들다가 결국은 다 걸려들고 번번이 실패하는 게 특징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하고 신랑이까지 벌이고 재판장이 경고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이제 강규태 부장판사, 그리고 이제 대장동 사건은 김동연 부장판사, 전부 다 이 좌파 판사들이에요. 이 좌파 판사들도요, 재판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재명의 그 한계, 비인간적 측면을 이제는 아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달라지는 태도가 유죄 판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죠. 아니, 물론 당연히 유죄죠. 형량이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고, 그 다음에는 재판을 언제 빨리 1심만이라도 끝내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있었던 최근에,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 보도 내용을 제가 종합한 게 이제 13일자 재판, 17일자 재판, 그 다음에 21일자 재판, 이 세 개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재판장들이 이렇게 지금 태도가 굉장히 이재명한테는 불리하게 가고 있다. 그래서 항상 얘기인데, 이재명이는 이제 사실상 이건 인간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위중 교사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언론 매체들이 총선 전에 끝난다.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소수파 의견,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대 안 끝난다, 이렇게 봤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이런 평가 방향과 같은 법조계 의견이 집중적으로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희룡 장관은 출마를 결심했지만은 현직 장관이니까 나 출마할래 하기 어렵잖아요. 이러면 이제 이건 바로 선거법 위반 들어가니까, 더군다나 우리 이제 여권에서 이제 이 한동훈 장관과 함께 원희룡 이제 탑2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러운데, 어제 전격적으로 인용한 위원장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이 오찬 왜 가졌겠어요? 중진험지 출발론에 이제 힘을 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 원희룡 위원장이 출마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인용한 위원장과 이 오찬에서 나눈 내용이 지금 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거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KBS 이제 박민 사장이 가서 이거 신나게 잘 가는구나, 사장 취임하자마자 한 7, 8개 한 핵심 보직들 싹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핵심 중에 핵심 5개 보직은 아직도 발령을 못 내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뒤에서 민노총이 꽉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 발목 잡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 MOU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누굽니까? 김의철이 바로 박민 전임 이 민노총 이 좌파 수계, 이 김의철이가 민노총 자기네들하고 딱 후임 사장이 오면 인사를 민노총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못하게끔 딱 만들어놨어요. 요거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인사를 못하고 있어요. 핵심 보직 5개.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박민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그야말로 아부꾼, 이 정체불명의 아부꾼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다. 그래서 공정언론 국민연대, 이거는 이제 우리 우파 언론 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긴급 성명을 내놨습니다. 야, 이거 박민 사장이 하니까 제법 좀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초기부터 너무 세게 나가면 다치니까 아마도 좀 수위를 조절하는 건지 아니면 속도 조절인지는 모르겠으나 본질은 바뀌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박민 인사체제, 사람이 바뀌어야 이 방송도 바뀌잖아요.
요거를 좀 우리가 면밀히 모니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요 이번 시간 맨 먼저 가장 중요한 지금 주제인 이 이재명 재판과 관련된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7일 날이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열리는 재판이요. 대장동 재판하고 공직선거법 재판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열리는 재판이 또 하나가 이게 대장동 재판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재판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 열렸다, 한 번 열렸다 하는 게 대장동 재판이에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17일하고 24일, 21일 이 세 개 재판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이 17일 날 재판에서 이재명이가 대대적으로 이제 판사한테 혼이 난 겁니다. 자, 17일 날 재판에서 이제 판사한테 이게 혼이 나게 된 이유는요. 지금 이제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 혼이 난 거예요. 예, 뭐냐? 이거는 이제 재판부하고 이재명하고까지 직접 이재명 변호인,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살난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김동연 재판장이 말이죠. 김동연 재판장이 대장동 사건도 다루고 백현동 사건도 다루고 위증 교사 사건도 다루고 그 다음에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부는 사실상 김동연 재판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할 정도로 중요 부패 카르텔은 전부 다 부패 카르텔 플러스 위증 이거를 김동연 재판장이 이제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이죠. 죄송합니다. 이제 위증 교사를 이제 맡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증 교사 이 재판은 지난 13일 날 월요일 날 열렸습니다. 월요일 날 열렸고 이제 다음 재판은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대장동 재판이 열리는데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선거법 재판이었는데 여기 하나 더 얹은 게 위증 교사 재판은 월요일 날 열려요. 제가 보니까 이제 거의 매월 한 세 번째 주 월요일쯤 되는 것 같아요. 예, 두세 번째. 그래서 이번 달은 13일 날 지금 이제 위증 교사 서중 재판 준비일이 열렸고 그다음 2회 재판 준비일은 내달 11일 날 열려요. 요 위증 교사 재판은 이제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열립니다. 그래서 이 위증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요거 일정을 잡는 문제와 가지고 이제 시비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측에서는요, 유동규 신문 조서만 해도 쌓아놓으면 1m가 넘는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증인인데 이거 준비 하나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 좀 이 텀을 좀 달라.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지금 주 2회 해야 할 것을 갖다가 이 공직선거법 공판 때문에 1.5회 하고 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를 했어요. 자, 그러는 그 이후에도 말이죠. 이런 일정 조율을 가지고 입씨름을 계속 이제 지금 하고 있었어요. 재판부하고 변호인 쪽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이 상황에 끼어드는 겁니다. 끼어들어 가지고 어려운 상황을 좀 고려해달라. 정말 부탁드린다. 이렇게 읍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열이 난 겁니다. 종전에 고지한 대로 하겠다. 선을 딱 그었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재명이는 내가 월수금 최고위 재판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좀 이제 천천히 해달라. 그래가지고 30분 늦게 재판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더 이상 재판을 늦출 수가 없다.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이 재판장이 직접 이재명한테 날려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일 재판 그렇게 됐고요. 그 일정 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이제 혼이 났고, 그 다음에 21일 날 재판이요. 21일이 이제 엊그제 화요일인데, 엊그제 이제 지난 화요일 날 재판에서 유동규 법무부장이 매우 새로운 사실을 갖다가 확 다 터뜨려 버렸어요. 바로 백현 마이스 사업. 여러분들께 이제 많이 제가 이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 백현 마이스 사업을 갖다가 이재명이가 내가 그거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동규가 그 사업을 이제 하려고 해서 행안부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더니 이재명이가 남욱하고 그 다음에는 정영학 이런 사람들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이재명이가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요런 거를 갖다가 유동규가 처음으로 공개를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요것도 이재명한테는 어마어마한 뭐라고 그럴까요? 증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재명이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만히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것도 굉장히 불리한 장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백현동 마이 사업 문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이재명이가 밀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하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엊그제 24일 날 금요일 날 있었던 재판. 이것도 이재명한테 무지하게 불리한 재판이 됐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요. 24일 날 이 재판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는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된 겁니다. 예. 자, 이것도 굉장히 불리한 건데 뭐냐? 이날 지금까지는요. 주거환경과장 전모과장 요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 국토부에서 이 공문 온 거 전부 다 보도했어. 보고를 대면 보고까지 했는데 국토부가 성남시장이 알아서 나온 것이지 국토부가 너 안 하면 징계 줄 거야. 이렇게 이재명 같이 국토부 입장이 나온 것은 단 한 번도 없다. 이러한 취지로 이 검찰의 신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판사 바로 앞에서 그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예, 무조건하고 나는 이재명이 지시만 따랐다.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를 반박하려고 이재명이가 두세 번 질문했는데 완전히 망신만 당한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했느냐? 예, 아무런 부담이 없었다. 요렇게 지금 전 과장이 아주 일관성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식품연구원이 용지를 빨리 팔아서 지방에 가도록 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국토부였다. 증인은 아무런 부담이 없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주거환경까지 맞다. 전혀 없었다. 부담이. 그리고 나는 오로지 이재명 시장의 지시사항만 따랐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질문합니다. 뭐라고 또다시 질문하느냐? 이번에는요. 백현동 사업 민간업자가 용도 변경을 신청할 때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3번씩 공문을 보낸 것이 맞죠? 그래도 부담이 없었던가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전 과장이 그렇습니다.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거 미치고 환장을 누르시죠. 이재명이가 볼 때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예.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일방적으로 끝나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히 밀리게 된 겁니다. 예. 이게 완전히 밀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는 이제 여러분께도 이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또 누가 한 명이 이날 이제 또 출석을 했느냐? 바로 유모 담당관. 그러니까 이제 용도 변경 담당관이 또 이날 두 번째 증인으로 또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도 변경 담당관도 마찬가지로 이 성남시 시장이 알아서 하라는 판단만 내려왔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날 말이죠. 이날 이제 검찰 신문 과정에서 아까 주거환경 과정에 밝힌 중요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이거 성남시에서 이 백현동에 아파트 짓는 거 이거는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남시가 반대할 사항이다. 요 점도 똑부러지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이날 이 전 과장의 답변의 핵심은 이거 용도 변경은 성남시 전권이야.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를 받는다 안 해주면 이게 국토부 지시였다. 이게 완전히 거짓말로 센 거짓말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 주무관, 이 용도 변경 주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계획은 시에서 판단했다. 이런 취지의 이 증언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여기에도 직접 신문을 놨어요. 아니 시에서 판단하는 기본 계획이 있고 용도 변경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해석도 받았는데 변경 못한 이유는 시장의 완관 판치 때문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 씨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거짓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또 뭐가 됐든 용도 변경을 해라는 중앙정부와 업무시설만 가능하다는 시장의 완관 입장 사이에서 공무원들이 매우 난처하고 어렸던 건 사실이죠. 이렇게 유도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관이 정황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난처했던 기억이 없어. 전혀 난처하지 않았다. 일관성 있게 딱 성남시에서 하라는 거고 국토부는 개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요. 이제 대장동, 백현동, 요 정도로 이제 재판 과정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중 교사와 관련된 건데, 그동안에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우일에, 그 다음에 대장동, 이런, 백현동,
이런 사건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병합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는 병합하는 것 어렵다. 그래서 분리하기로 재판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요때까지도 이제 검찰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측하고 어마어마한 이 충돌이 있어 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왜 이렇게까지 이제 어려우냐? 이게 내년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혁명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동안의 언론에서 보면 총선 전 1심 나온다. 요게 아주 모든 언론 99%가 다 그렇게 보도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소수다. 저의 순수한 판단으로는 이건 절대 불가하다. 왜? 우선 재판 준비기를 지금 이 12월 11일 하는데 첫 번째 재판 빨리 가야 이루어지고 안 그러면 2월에 열려요. 이게 결론 나겠습니까? 안 내는 것이죠. 두 번째,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고를 대장동과 묶어서까지 별도로 할 건지 그때 가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김동연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요, 전현직 법관들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무게를 싣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직 법원장 출신의 이 변호사는요, 총선 전에 절대 결과가 안 나온다 단언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가 증언밖에 없는데 이재명이가 증언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영장 전담 판사가 혐의를 소명했다고 하지만 막상 재판이 시작되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부장판사, 이 현직 부장판사는 뭐라고 하느냐? 위중교사는 죄질이 나쁜 편에 속하는 혐의라서 무조건 벌금형 이상이 나온다. 예. 그래서 제1야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직결된 선고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만큼 재판부도 서둘러서 심리를 마무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증언밖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서두르기가 어렵다는 점이고요. 다음에 이제 하나는요. 다 재판 2회 공판 준비일이 다음 달 12월 11일 날 열리는데 법원은 본래 12월 말부터 1월 첫째 주까지는요. 2주간은 휴정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외 2월에는 정기 인사가 있으니까 이것도 총선 전 1심 선고를 나오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왜? 주심도 바뀔 수 있고 또 배석판사도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쭉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열립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30일인데 그날이요, 김용 선고가 일어납니다. 자, 김용 선고도 다른 대장동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12년을 구형했어요. 제가 보기에 12년을 뭐 다 때리진 않겠지만 이거 법정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법정 구속된다. 왜? 김용희를 갖다가 법정 구속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재명이가 도망가기는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요. 다음 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지금 이제 이재명과 그 다음에 정진상의 대장동 공판이 있어요. 그리고 수요일에는요. 김만배의 범죄 수익 은닉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요. 또 12월 7일 날은요. 이 곽상도 재판이 또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뭐 대장동 재판이 대한민국 사법부를 완전히 참 딱 그야말로 말아먹고 있다. 그러니 뭐 재판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정도로 이 사법 리스크 어마어마 크다는 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 KBS 사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2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방송을 하다 보면은 뭐 이게 시간이 정신없이 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원희룡까지도 이제 가능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요, 지금 이제 이 공정언론에서, 공정언론 국민연대, 이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이제 공언역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 우파 단체들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요, 이 박민 사장, 최근에 인사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다. 이거 그러고 인사를 한 것은 이 옆에 있는 아부꾼들, 말하자면 그 대충 보면은 이 민노총하고 조금 가까운 이제 그야말로 정체불명의 인간들로 둘러싸여 있다. 그래서 기존 인사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왜 핵심 보직 5개에 대해서 인사를 못하느냐? 그게 이제 지금 인사를 못하고 있는 게 뭐냐?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그 다음에 시사교양 1, 시사교양 2 국장, 그 다음에 라디오 제작국장. 이게 말이죠. 이 뉴스의 이 핵심을 정하는 보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들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 제작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인데
요거를 왜 인사를 못 내고 있느냐? 못 내는 이유는 바로 뭐냐? 민노총 언론노조의 동의를 받아서 내려고 지금 박민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왜 민노총의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이 민노총의 동의를 받게 되는 결정적 이유는요. 저도 이제 당시에 이걸 했는데요. 자, 민노총하고 말이죠. KBS 김일철이하고 이 MOU를 맺었어요. MOU를. 뭐라고 MOU를 받았느냐? 반드시 이 보직 인사 활직에는 민노총의 동의를 받아라. 요 임명 동의제를 도입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이제 인사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요것 때문에 이 규정, 이 MOU 협약 때문에 이거를 인사 발령을 못 내는 거예요. 왜? 민노총이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동의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노총 KBS 언론노조가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언론노조 출신 사장, 이게 이제 김의철이잖아요. 이 협의에서 이런 임명 동의제를 처음에 신설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문 정권 말기인 2022년도 양측이 합의해서 임명 동의 대상을 갖다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대폭 확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KBS 대표 노조인 민노총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느 사장도 이 핵심 국장 인사가 불가능하도록 대못을 박아놓았는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불법을 왜 박민 사장이 지금 끼고 도냐 이겁니다. 이거를 공원연이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민은 KBS 개혁은 가장 먼저 이러한 대못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좌파 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서 무차별적으로 장악된 불공정 방송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 의지가 충만한 인물들로 뉴스 시사 교양국장들을 즉각 교체하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송 현장 부서의 하위 간부들과 구성원 인사는 이들 국장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에 단행된 인사를 보면은 좌파 민노총 언론노조의 횡포와 불공정 공정에 맞서 7년째 투쟁해온 직원들의 얼굴은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일부 본부장을 교체했지만 나머지는 자리를 유지하거나 본부장들끼리 임원 자리를 서로 바꿔 앉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신임 보도본부장만이 소속 간부 고작 3명을 교체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전임 적폐 임원 내정자들이 만들어 놓은 인사를 손도 댈 수 없었다. 이렇게 비판적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 민노총 이 MOU 맺은 거, 이거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이제 금년 5월에 이 KBS, 그러니까 이제 올 5월에 공개된 작년도 KBS 경영평가를 보면은요, 이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뭐 적자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명 동의제라고 하는 것이 경영진의 배타적 고유권 아닌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2005년도에 감사원은요, 노동부 유권 해석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노조 임명 동의 방식은 인사권 침해다.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감사원이 똑부러지게 2005년도에 지적한 바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불법적 근거는 뭐냐? 2015년도에 말이죠. 연합뉴스 박노왕 사장이 2013년도에 만들어진 이 노조동의제 단역 조항을 갖다가 인사권 침해다라고 판단해서 노조 측의 동의 없이 편집 총국장 임명을 강행한 바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법원에서 민노총에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고발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단역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판결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제 이 박민은 절절대고 있느냐? 요거를 공정 언론에서 지금 이제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문. 아주 저는 전적으로 이 공정 언론 성명문에 동의를 합니다. 자, 이것을 해서 본 방송 마치겠고요. 자, 인용한 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오찬 회동을 비롯한 내년 총선 문제. 요거는 바로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